자, 성김 씨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떤 여행 떠나고 싶으세요? 이별 여행이요? 이별 여행. 매력적이죠, 네. 배낭여행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요. 뭐 한 달 살기 이런 유행이 또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여행, 그거는 과연 뭘까요? 바로 크루즈 여행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최근 들어서 버킷리스트 여행으로 꼽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직 크루즈가 낯설다 보니까 이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까이는 뭐 아시아, 홍콩 등등까지 갈 수 있고, 멀리는 오지 오브 오지죠. 북극이나 남극 탐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세계 여행도 떠날 수가 있는데, 크루즈를 타고 세계에 일주하면서 한 달 살아보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배에서 한 달을 산다.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또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크루즈 여행에 혹했던 게요, 제 취향에 맞는 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크루즈라고 해서 다 같은 크루즈가 아닙니다. 온종일 EDM에 빠져 있고 싶으면 EDM 페스티벌이 열리는 크루즈를 타면 되고요. 배에서도 놀이공원에 간 것처럼 놀고 싶으면 최고 시속이 무려 64km로 이동하는 롤러코스터가 있는 배를 고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행이 두 배로 즐거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너무 떠나고 싶은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딱 맞는 맞춤형 랜선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는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칼럼니스트이자 학위 없는 마물 박사 김태훈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루즈를 타고 가장 많이 가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가까운 동남아와 유럽의 지중해, 미국의 알래스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워서 이동하기가 수월하고요. 다른 여행지와 연결하기가 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매력적인 기항지를 가진 항로라는 거죠. 자,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즐기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항로예요. 어떤 항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행이 달라지는데, 그 생각보다 크루즈 항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중해, 아시아 항로도 있고, 대서양과 남태평양을 횡단하는 긴 항로도 있고, 아프리카, 중동, 심지어 북극까지 갈 수 있는 이색적인 항로도 있는데, 내가 어떤 기항지에 가고 싶은지 이걸 아셔야 되는데, 기항지에 따라 가지고 항로의 특색, 이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기항지로 랜선 여행을 떠나야 여행의 그리움을 채울 수 있을까? 저와 썬킴 씨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항로를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크루즈 읽어드립니다가 공개하는 한국인이 사랑한 첫 번째 크루즈 항로, 바로 유럽의 역사, 문화, 로망이 가득한 지중해 항로입니다. 썬킴 씨 혹시 지중해 크루즈 타보셨어요? 바르셀로나!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서 이비자 섬까지 가는 배를 타봤는데, 바르셀로나 항을 밤에 출발하면서 그 몽쉐라 카바에와 프레디 머큐리가 불렀던 바르셀로나를 듣고 출발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해 항로 어떻게 나눠지냐? 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서쪽 지중해와 동부 지중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크로아티아, 그리스, 터키 등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부 지중해 항로는 역사적인 유적지를 정말 우리가 많이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이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환상적인 항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이 서부 지중해 특색이 달라요. 여기에는 남프랑스의 깐느, 마르세유,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클럽으로 유명한 이비자 섬까지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휴식과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최고입니다. 이 동부 지중해와 서부 지중해 가운데서 김태훈 씨는 어떤 취향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무조건 서부 지중해입니다. 일단 칸에 가서요, 칸 영화제가 열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바르셀로나에 가면 FC 바르셀로나의 축구 경기를 보고요. 그리고 이비자에 가서 밤새도록 음악을 들으며 머리를 흔드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를 크루즈로 여행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행의 목적과 계절을 잘 따져보라는 겁니다. FC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러 갔는데 시즌이 끝나 있다거나 이비자 섬에 갔는데 휴업 중이면 가나 마나한 여행이 될 테니까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화적 호기심이 많으시다면 동부 지중해를 추천하는데요. 이쪽 바다가 대륙풍 때문에 겨울철에 파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멀미를 하시는 분이라면 겨울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중해 항로에서 추천하고 싶은 기항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일단은 귓가에 노랫소리가 들려오죠. 나나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코발트 블루와 하얀 벽들이 인상적인 바로 산토리니. 모두가 한 번쯤은 평생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 여행을 한다라면 방금 들려드린 그 노래가 귓가에서 들리실 것 같아요. 또한 이비자 섬, 요즘 MZ세대에겐 가장 유명한 공간이 바로 이 이비자 섬입니다. EDM 페스티벌과 클럽 문화가 정점을 이룬 곳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년 이비자 섬에서는요, 이비자 섬 베스트 DJ 그 등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수를 잘 보신 뒤에 순위가 높은 DJ들이 나오는 클럽을 찾아보시는 것도 여행의 요령일 것 같습니다. 자, 크루즈 읽어드립니다에서 선보이는 한국인이 사랑한 크루즈 항로 두 번째 랜선 여행지가 궁금한데 이번엔 어딜까요? 이번에 떠날 곳 아름다운 지상 낙원입니다. 우리가 낙원을 떠올릴 때마다 그 이미지가 바로 이곳의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 하늘 아래 에메랄드빛 바다가 반짝반짝이는 곳.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인생 여행지죠. 목석 같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바로 그곳. 캐러비안으로 향하는 미주 항로입니다. 크루즈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유럽이긴 합니다만 현대에 와서 가장 대중화된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특히나 이 캐러비안 항로 때문에 크루즈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처럼 크고 웅장해진 이 여객선 덕분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산업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공산업이 발달하면서 대서양을 전보제트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횡단할 수가 있는데 며칠 걸리는 배에 사람들이 안 타게 된 거죠. 이 존폐 위기에 놓인 여객선 산업. 그 돌파구가 무엇이었냐? 바로 뉴욕의 부자들을 태우고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캐리비안 지역이 바로 그 돌파구였습니다. 이때부터 뉴욕 보스턴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횡단 여객선들이 캐리비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선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즈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이 지중해 라인처럼요, 캐리비안 지역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동부와 서부, 남부 캐리비안과 바하마까지 보통 이렇게 4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 바로 바하마 구역인데요. 캐리비안 여행 사진을 검색하면 볼 수 있는 핑크 샌드비치 그리고 돼지와 수영할 수 있는 바다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색다른 관광지라는 매력과 함께 또 하나의 장점은 미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크루즈 승객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노비자가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캐리비안 지역에 마음이 끌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바로 연중 정말 따뜻한 날씨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크루즈 위에 썬베드 위에 누워있으면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인지 그 북반구의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가 이 지역의 최성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행 계획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썬킴 씨는 캐리비안 지역에서 어떤 크루즈 여행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이 지역은 워낙 크루즈 여행이 활성화된 곳이라서 이 각 선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용 섬들이 있다고 해요. 이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 크루즈가 운영하는 바하마의 캐스터웨이 K라는 곳인데 디즈니 크루즈를 타고 일단 들어갑니다. 어린이 승객들 정말 굉장히 좋아하죠. 디즈니 캐릭터와 함께 놀 수 있는 환상적인 섬이라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잭 스패로우가 나온대요. 호호호 웰컴 투 더 아일랜드. 그리고 폴랜드 아메리카 크루즈가 운영하는 바하마 하프문 K도 있다고 하는데 결혼식 그리고 리마인드 웨딩을 할 수 있는 예배당을 갖춘 휴양지라 가지고 특별한 기념일에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북미에서 가장 높은 워터 슬라이드를 탈 수 있다거나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섬을 내려다볼 수 있는 헬륨 풍선 체험 또 가능한 섬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캐리비안 지역에선 8개의 개인 섬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지역을 여행하게 되신다면 크루즈 선사의 전용 섬 여러분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사랑한 크루즈 여행 항로를 살펴봤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배만 타고 다니면 지겹지 않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행 일정이 일주일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배에서 뭐 하고 놀지? 썬킴 씨라면 배에서 뭐 하고 노시겠어요? 허허허 Don't worry, be happy. 배 위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SNS 인증하기 좋은 스팟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 바로 대극장. 이곳은 뮤지컬 공연, 마술쇼, 코미디쇼 등등이 열리는 메인 무대이기 때문에 카네기홀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의 극장에 온 것처럼 화려하고 또 웅장한 인테리어 때문에 여기서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 좋아요 한 100개가 찍힐걸요? 두 번째 스팟은 바로 배 위의 수영장인데 크루즈 여행의 필수 코스, 바로 선베드입니다. 특히 세일웨이 덱 파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파티를 즐기고 여기에서 춤추는 또 인증샷을 올리면은 좋아요 200개가 달린다고 하죠. 저도 추천하고 싶은 SNS 스팟이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호를 보면 귀족들이 멋진 연미복과 드레스를 입고 식사를 하잖아요. 크루즈선에도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한껏 기분을 내고 싶은 날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 멋지게 쫙 차려입고 스페셜 다이닝 레스토랑에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색다른 기분이 들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행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아우 다 싫어 나가기 싫어. 크루즈 여행에서 정말 좋은 점은 그런 날에는 배에서 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독서도 하고 면세 가격으로 쇼핑도 하고 제공되는 쿠킹 클래스, 댄스 클래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새로운 체험도 할 수 있고 밖에 안 나가셔도 배 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K영화, 음악, 음식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루즈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저는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BTS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적 크루즈선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크루즈 여행이 시작되긴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포함된 패키지 관광 상품에 밀리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전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첫 한국형 크루즈가 출범을 합니다. 1998년 동해항에서 출발한 바로 금강산 크루즈 기억하시죠? 총 일정 4박 5일로 약 2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이면 지금까지 갈 수 없었던 금단의 땅이었던 금강산도 둘러보고 올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쉽게도 3년 만에 크루즈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기대와 달리 관광객도 줄었고 운항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인데 이후에 2008년도에 카페리 선사인 그 펜스타 크루즈가 한국과 일본 연안을 운행하는 크루즈 상품을 또 출시했어요. 근데 이것 역시 리만 브라더스 금융 위기로 인해 조기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최근 시도된 크루즈 사업은 2012년에 하모니 크루즈였다고 합니다.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해운사가 설립한 크루즈인데 코스타로부터 중고 크루즈선 한 척을 구입해가지고 정통 크루즈 사업 시작을 했지만 당시 크루즈에 대한 인식도 부족을 했고 마케팅과 이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운항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렇다 할 한국형 크루즈가 나타나질 않았다고 하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크루즈가 생긴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미 지중해나 카리브해는 포화 상태니까 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유효한 대상지로 아시아권 시장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시장의 축으로 해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공급 물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 지리적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중간 기항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소스마켓 2위권인 중국에서 곧바로 가면 이건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그냥 여행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나라를 들리게 되면 구성이 다양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위치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동해에 항구가 풍부하다라는 그 이유인데 동해에 위치한 속초항이 각광받는 날 온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것이 크루즈 산업에서는 정말 최고의 이점입니다. 서쪽으로는 동남아, 남쪽으로는 남태평양 다 갈 수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한국이 지중해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탈리아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졌죠. 자,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중일, 대만,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항로가 지중해와 같은 크루즈 관광지가 되는 것이 막연한 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한 명당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얼마일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걸 한번 따져봤다고 해요.
2,500명이 승선한 10만 톤급 크루즈선이 한국에 입항을 하면 하루에 약 5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5억 원. 항만, 기계산업, 관광, 조선 등등등 다양한 분야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재 정부는 부산, 제주, 인천 등등등의 전국 13개 지역에 크루즈 전용 부대를 확보해놨다 하니까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면 주목받는 산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저는 한국의 기항지 중에 최고는 부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와 같은 자연도 있습니다만 도시가 아주 대도시가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즐거운 쇼핑을 한다든지 또는 자갈치 시장 같은 곳에 가서 회를 먹는다든지. 지금도 부산에서는 1박짜리 크루즈가 운항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판타스틱한 경험을 즐기실 수가 있다고 하시죠. 지금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는 도시이긴 합니다만 크루즈 여행을 한다면 부산은 기항지로서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한 뒤에 전 세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 한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면 달고나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K컬처,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좋은 인상들을 받게 되잖아요. 크루즈에서 달고나나 뽑기 가게를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라고 할까,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BTS를 초대해서 가상 공간에서 BTS 함께 K-팝 댄스 교실 한번 열어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BTS는 춤 안 춰도 돼요. 그냥 옆에서 숨만 같이 쉬어줘도 됩니다. 같이 달고나를 만들면 어떨까요? BTS만 등장하면 끝납니다. BTS가 만든 달고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공조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한 크루즈선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한 승객들과 이미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크루즈선의 약 70%가 운항을 재개했다라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여행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조만간 정상화가 될 거예요. 최근 전 세계에서 K컬처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영화, 음악, 음식, 디자인 등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주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크루즈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적 크루즈선이 정말 필수일 텐데, 그런 날이 오려면 우선 크루즈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한때 골프가 불칭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국민 스포츠가 된 것처럼 크루즈 여행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K크루즈 응원하겠습니다.